제가 오늘 의사로서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가려움을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저 피부가 좀 건조해서 혹은 계절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착각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간과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져가고 암세포는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45년간 노인의 몸과 마음을 돌봐온 노년내과 의사 박성훈입니다. 제 긴 의사 생활 동안 그리고 제 삶을 통틀어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을 키우는 경우였습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던 그 작은 가려움이 실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장기들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비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의사 인생 45년의 모든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가려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와 멈추지 않는 가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제 많은 환자들이 평생을 후회했던 생명을 구하는 경고입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청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가려움증은 절대로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피부 밑에는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경보기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경보기들은 피부 겉에 뭔가 이상한 것이 닿았을 때도 울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상벨을 울린다는 겁니다. 뇌는 이 신호를 가렵다고 느끼고 우리에게 긁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은 그 가려움이 끈질기고 심해질 때 그것은 종종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간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러지지 못한 피 속의 온갖 독소와 찌꺼기들이 온몸을 떠다니다가 결국 피부까지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가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몸속의 하수 처리장인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성 노폐물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를 타고 돌면서 온몸에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맑아야 할 우리 피에 문제가 생기는 혈액암 같은 무서운 병은 피 자체를 끈적하고 독하게 만들어서 특정 부위를 미친 듯이 가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라는 보호막이 자연스레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속 병들이 별다른 신호도 없이 조용히 자라다가 이 가려움증 하나만으로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암, 간경화, 신부전 환자분들이 그때 그 가려움증을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면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해한 일시적 가려움증과 심각한 경고성 가려움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시작된 가려움이 몇 주 넘게 이어진다면 그건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절대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될 첫 번째 부위는 바로 목덜미와 등 윗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곳의 가려움은 놀랍게도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마음이 불안하면 목과 어깨 근육부터 뻣뻣하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뭉친 근육들이 피부 및 신경을 슬슬 건드리면서 괜히 따끔거리고 가렵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우리 피부를 아주 예민하고 기름지게 만듭니다. 특히 목덜미는 머리카락과 옷에 덮여 늘 축축하기 쉬운 곳이라 기름기와 땀이 뭉쳐서 비듬균 같은 것들이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지요.
혹시 힘든 하루 끝에 나도 모르게 목덜미를 긁고 계셨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목덜미의 가려움을 예방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덜미 가려움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 가려움은 주인님,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하고 외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 한번 보시고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목덜미 가려움을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굳어있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따뜻한 수건을 잠시 올려두거나 손으로 가볍게 주물러 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 한결 나아질 겁니다. 목덜미 가려움을 예방하는 3번째 방법은 그런데도 가려움이 몇 주간 계속된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될 두 번째 부위는 바로 종아리나 발목입니다. 이 부위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종아리나 발목이 참을 수 없이 가렵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정말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우리 몸의 도로라고 할 수 있는 혈관, 즉 혈액순환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나 발목이 가려운 원인 중 하나는 약해진 다리 혈관입니다. 우리 다리의 피는 심장이라는 펌프를 향해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리 혈관의 힘이 약해지면 이 피를 위로 올려보내지 못하고 아래쪽에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고인 피는 온갖 노폐물과 독소가 가득한 오염된 웅덩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독소들이 피부를 자극해서 특히 저녁만 되면 극심한 가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는 피 속의 당분이 너무 많아지는 병이지요. 이 과도한 당분이 마치 수만 개의 작은 유리 가루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가장 얇은 실핏줄들을 콕콕 찌르고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피부는 바싹바싹 마르고 작은 상처 하나도 잘 아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작은 상처를 방치했다가 결국 다리를 잃게 된 당뇨 환자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진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벽에 다리를 올려놓고 15분만 계셔보세요.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걷기만큼 다리 혈관에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내 다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꾸준히 걸어주십시오. 피부가 건조하다면 보습제를 생명줄처럼 바르셔야 합니다. 특히 샤워 후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듬뿍 발라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피가 나도록 긁지 마십시오. 당뇨 환자에게 다리의 작은 상처는 집안의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순식간에 번져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만약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다리에 상처가 났다면 하루도 미루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될 3번째 부위는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혹시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며 가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부위가 가렵다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거대한 해독 공장이 바로 간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병들고 지치기 시작하면 온몸은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걸러지지 못한 이 독성 물질들이 피를 타고 돌다가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촘촘하게 모여있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혹은 살갗 안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끔찍한 가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이유는 온몸이 잠잠해지면서
아픈 간의 신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 중 한 분은 68세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김영철 어르신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가게를 일궈오신 분이었죠.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손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가려워서 잠을 설친다며 찾아오셨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려 하셨지만 제가 보니 이미 눈 흰자위가 아주 살짝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간경화 직전이었지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김영철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평생의 낙이었던 저녁 반주를 끊어내고 식단을 바꾸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한 간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바로 이렇게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가려움과 함께 눈 흰자위나 얼굴빛이 누렇게 뜨고 소변색이 콜라처럼 진해지거나 이유 없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끔찍한 피로감이 함께 온다면 이것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스스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특한 장기입니다. 그러려면 그동안 간을 괴롭혔던 것들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달디 단 과자, 흰 밀가루, 그리고 가장 나쁜 술은 이제 내 건강을 위해 과감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과 간을 돕기 위해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해독 시스템 전체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회복의 기회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무시하는 가려움, 내일부터 끊어야지 하는 술 한 잔이 우리 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려움이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온몸으로 번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심각한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폐수 처리장인 콩팥이 완전히 고장났을 때입니다. 바로 신부전이지요.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몸에 피를 타고 돌면서 등과 팔부터 시작해 온몸으로 고문 같은 가려움이 퍼져나갑니다. 특히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피가 나도록 긁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이런 가려움과 함께 이유 없이 메스꺼리고 다리가 퉁퉁 붓고 자고 일어났더니 눈두덩이가 부어 있거나 소변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이 내려가는 길이 막혀도 온몸이 가려워집니다. 이 강력한 소화액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 속으로 역류하면서 피부에 쌓여 상상할 수 없는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이때는 소변이 아주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대변은 하얗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경우는 피를 만드는 공장에 암이 생긴 혈액암입니다. 비정상적인 혈액 세포들이 독성 물질을 뿜어내면서 온몸이 가렵고 여기에 더해 밤에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거나 살이 갑자기 쑥쑥 빠지고 여기저기 멍이 잘 드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만 드렸지요. 하지만 온몸이 가렵다고 해서 전부 이런 치명적인 병은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식이나 약이 몸에 맞지 않는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몸에 철분이 부족해서 혹은 날이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병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긴장이나 우울감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의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을 마구 분비하도록 부추깁니다. 즉, 내 마음속의 작은 불씨가 온몸에 가려움이라는 불을 지르는 셈이지요. 혹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자식 걱정, 돈 걱정에 한숨이 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피부과 약을 바르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약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잠시 눈을 감고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잠시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이것만 서너 번 반복해도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떨거나 화채물을 주는 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을 선물하는 것이 최고의 가려움증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우면 떼수건으로 벅벅 밀어서 시원함을 느끼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 피부를 지키는 소중한 보호막을 완전히 벗겨내버리는 행동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더 건조해져서 결국에는 전보다 몇 배는 심한 가려움에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는 집에 있는 아무 연고나 바르시는 겁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스테로이드 연고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 아래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합니다. 원인도 모른 채 이걸 남용하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성만 키우는 셈이지요. 그러니 이제 잘못된 방법은 잊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려울 때 뜨거운 물로 지지면 그때뿐이라도 시원한데 괜찮은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불난 피부에 뜨거운 물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소중한 유분 보호막을 모조리 씻어내 버립니다. 결국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은 전보다 몇 배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샤워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짧게 끝내시는 것이 피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가려움이 가족에게 옮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옴처럼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도 있지만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몸속 장기 문제로 인한 가려움은 절대 전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십시오. 가려움을 막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내 몸에 탐정이 되어 보는 겁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혹시 새로 바꾼 화장품이 없었는지, 평소 안 먹던 새로운 음식을 먹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되짚어 보는 겁니다. 만약 짚히는 것이 있다면 일단 과감히 중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려움이 줄어드는지 며칠간 지켜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침입자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가려움을 막는 2번째 실천 방법은 몸속 대청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식단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내 몸을 괴롭히던 내부의 적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술과 작별하셔야 합니다. 술은 우리 간을 파괴하고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입니다. 달콤한 설탕과 하얀 밀가루 음식도 몸속 염증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당분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몸속의 나쁜 것들을 비워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우리 몸을 돕는 착한 음식들로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나 꽁치가 아주 좋습니다. 매일 생선을 먹기 어렵다면 들기름을 나물 무침에 한 숟갈씩 넣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피부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색이 짙은 녹황색 채소만 한 게 없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지요. 입이 심심할 때는 과자 대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블루베리나 토마토를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제철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내 몸의 염증을 끄는 가장 확실한 소방수가 됩니다. 가려움을 막는 3번째 실천 방법은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를 노력했는데도 가려움이 나아지지 않거나 이전에 말씀드린 다른 위험 신호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간단한 피 검사 하나가 내 몸이 숨기고 있던 거대한 비밀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은지, 콩팥 기능은 괜찮은지, 혈당은 어떤지,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병원 가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몇 주 먼저 병을 발견하는 것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그저 병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과 화해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에 대한 제 45년 의사 인생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작은 신호를 통해 말을 걸어오지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1분만 내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오늘따라 유난히 가려운 곳은 없는지 내 몸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 박성훈과 함께 건강 공부를 계속해 나가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사랑방이니까요. 귀한 시간 내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다시 시작된 청춘을 저 박성훈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